동아시아 작은 나라가 어떻게 사막을 살립니까? 일본, 중국도 못한 건데 한국은 손도 대지 마십시오. 중국과 일본이 잇따라 실패하고 줄행낭쳐버린 알제리 남부 사하라 사막. 전 세계 강대국들이 도전한 수천억 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좌초된 이곳. 대형 온실과 첨단 설비들은 모래에 묻혀버린 불가능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가 이곳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노트북 하나 들고 사막으로 들어선 한국인들. 알제리 정부는 또 다른 사기꾼이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3년이 차에 되지도 않아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한국인이 방문할 때마다 경호원들을 싹 다 붙여라. 한국인은 신이 보내준 선물이다. 한국 기술진들이 움직일 때마다 중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쫙 깔아 대통령급 경호까지 해주는 초유의 상황. 도대체 대한민국은 저 먼 아프리카 사막에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것이 무너진 이곳 사하라 사막 끝자락의 폐허 앞에 서 있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거대한 유리온실 세 동이 모래바람에 반쯤 묻혀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득실거렸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그들은 통역사를 대동하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사진을 찍어댔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고요함만이 이 거대한 실패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중국 측이 황급히 떠나며 남기고 간 내부 문서였습니다. 우연히 버려진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이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제리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것. 이곳은 단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쇼케이스였을 뿐이라는 것. 실제 기술 이전이나 현지화 같은 건 계획에도 없었다는 것. 문서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저녁은 빨랐고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50도를 넘나들던 열기가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이곳. 이 극심한 일교차를 견딜 수 있는 작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영양가도 풍부한 감자. 우리 국민의 70%가 주식으로 섭취하는 이 작물 없이는 식량 안보를 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씨감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2억 달러가 넘는 외화가 유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프랑스 식민 지배가 끝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식량면에서 독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 선진 기술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등장한 일본 기업은 자신만만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정부는 6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했고 저는 자문위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일본 측은 현지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시스템은 일본 기후에 최적화된 것이었습니다. 습도 70% 이상의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자동 센서들은 습도 20%도 안 되는 알제리 사막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 없었습니다. 시설 가동 첫날부터 오작동이 속출했습니다. 습도 센서가 미친 듯이 물을 뿌려댔고 온도 조절 시스템은 엉뚱한 타이밍에 작동했습니다. 심은 씨감자는 일주일도 못 가 전부 말라 죽었습니다. 일본 측은 당황했고 곧바로 추가 장비가 필요하다며 2억 달러를 더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거부하자 그들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알제리 환경이 특수해서 예측할 수 없었다는 보고서를 던지고는 철수해버렸습니다. 총 8억 달러가 모래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정부는 충격에 빠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식량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해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관계자들은 일본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은 사막 전문가이며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축적한 노하우가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를 더 키워 1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일본 실패 사례를 분석했을 때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 방식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화려한 제안서와 저가 공세 앞에서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온실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최신형 장비들이 속속 들어왔고 수십 명의 중국 기술자들이 현장에 상주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시감자는 단 한 개도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구심을 품고 조사를 시작했을 때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모든 핵심 장비는 중국 본토에서만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부품값은 원가의 10배가 넘었고 교체 주기는 의도적으로 짧게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장비 판매와 사후 서비스로 장기간 돈을 벌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보고서가 아니라 중국 측의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중국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정부는 법정 분쟁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3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총 13억 달러.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결국 떠났습니다. 남은 건 이 거대한 폐허뿐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중국어로 빼곡히 적힌 내용 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제리 프로젝트의 목적은 기술 실증이 아닌 시장 선점과 정치적 영향력 확보에 있음. 결국 우리는 그들의 정치적 도구였던 것입니다. 석양이 완전히 사막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폐허가 된 온실은 더욱 황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알제리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무거웠습니다. 이 실패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시는 식량 독립의 꿈을 꿀 수 없는 걸까요? 사막의 밤바람이 제 등을 밀어냈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고도 냉정했습니다. 마치 이 땅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긴 죽음의 땅이라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곳이라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연구소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공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농업부로부터 온 공식 문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아메드 벤 살라 감자 연구부장직 해임. 즉시 효력 발생.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 실패를 폭로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중국 측은 알제리 정부 고위층에 강력한 로비를 펼쳤습니다. 문제는 중국 기술이 아니라 현지 담당자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 담당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13억 달러 프로젝트를 망친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국 기업을 방해한 비애국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연구부장직뿐만 아니라 모든 보직이 박탈됐습니다. 연구비 지원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20년간 진행해온 개인 연구 프로젝트마저 폐기 처분됐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점심시간에는 제가 앉은 테이블이 비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눈밖에 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이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14살 아들 카림은 학교에서 끔찍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은 카림을 둘러싸고 조롱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라를 망쳤대? 중국 삼촌들 쫓아낸 배신자 아들. 카림은 매일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내 파티마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남편이 그 유명한 아메드 벤 살라레. 국가 예산 날려먹은 사람 말이지? 파티마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식사도 거르기 시작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작성했다가 찢어버린 사직서였습니다. 손에 펜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새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고령진농업연구소. 저는 처음에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짧은 영어로 작성된 내용이었습니다. 아메드 벤살라 교수님께 귀하의 연구 논문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알제리의 씨감자 생산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도 1970년대까지 씨감자를 전량 수입했습니다. 귀하의 고통을 압니다. 혹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일본과 중국도 실패한 프로젝트를 그보다 작은 나라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이건 또 다른 사기극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우리도 씨감자를 수입했습니다. 귀하의 고통을 압니다. 이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위대한지만 떠들어댔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정중히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미 2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도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들도 결국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신뢰를 이루셨군요.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를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합시다. 만약 3개월 내에 성과가 없으면 우리는 한 푼도 받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고 떠나겠다고요? 이건 또 무슨 함정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다를까요? 혹시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만나보죠.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메일을 보내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잃을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직책도, 동료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건 가족과 마지막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제 시내가 아침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과연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석 달 후 알제 국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오늘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의무감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최소한의 관심만 보였습니다. 예산은 고작 150만 달러. 중국 프로젝트의 7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신입 직원 1명만 배정됐습니다. 어차피 또 실패할 텐데 예산 낭비 말자는 게 장관님 뜻입니다. 공무원의 말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승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 팀이 왔을 때는 양복 입은 임원 15명이 카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중국 팀은 30명이 넘는 인원이 현수막까지 들고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중년 남성 3명이 전부였습니다. 캐리어도 작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이 손을 들어 저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아메드 교수님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성훈입니다. 그는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호텔로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김성훈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텔은 나중에 가도 됩니다. 먼저 현장부터 보고 싶습니다. 지금요? 피곤하실 텐데. 비행기에서 충분히 쉬었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나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차를 몰아 폐허가 된 온실로 향했습니다. 알제 시내에서 남쪽으로 2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박사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토양 색깔이 독특하네요.
철분 함량이 높아 보입니다. 물은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일교차가 얼마나 됩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술이나 장비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팀은 첫 미팅부터 자신들이 가져올 장비 목록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오직 환경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폐허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사막 특유의 뜨거운 열기가 지면에서 아지랑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성훈 박사와 동료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너진 온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깨진 유리를 조심스럽게 치우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 배관 재질이 뭡니까? 김 박사가 녹슨 파이프를 손으로 만지며 물었습니다. 일본 측이 설치한 스테인리스강 배관입니다. 일본 기후용이군요. 여기선 부식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는 파이프의 녹슨 부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온도 센서는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설치한 센서를 가리키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직사광선을 받으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1시간 동안 그들은 폐허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부서진 장비 하나하나를 점검했고 토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심지어 김 박사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코를 가까이 대며 흙 냄새를 맡았습니다. 교수님, 실례지만 이 근처 지하수 수질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긴 한데 왜 필요하신지.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감자 수경 재배는 물의 성분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저는 차에서 파일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 박사는 데이터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pH 8.2, 칼슘 함량 높음, 마그네슘도 기준치 이상이군요. 문제가 됩니까? 한국식 표준 영양액으로는 안 됩니다. 침전물이 생길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수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 박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알제리 환경 자체를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세 사람은 낡은 트럭 짐칸에 흙을 가득 실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호텔 가서 분석하겠습니다. 미네랄 성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호텔에서요? 실험실도 아니고 간이 측정 키트 가져왔습니다. 충분합니다. 김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이 묵는 호텔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노크하자 김 박사가 작업복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흙 샘플과 각종 측정 기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 교수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화학식과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알제리 토양은 철분과 칼슘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질소는 부족하고요. 그래서요, 기존 한국식 배양액을 그대로 쓰면 100% 실패합니다. 새로운 배합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배합비요? 네. 알제리만을 위한 특별한 공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우리에게 맞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알제리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박사님, 혹시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성훈 박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여러분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에게 기술을 배웠죠. 그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듯이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업부 회의실은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성훈 박사와 그의 팀은 프로젝트 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참석한 공무원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150만 달러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차관보가 비아냥거리며 물었습니다. 중국은 10억 달러를 쓰고도 실패했는데요. 저희는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김 박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작은 온실 하나로 시작해서 검증된 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작은 온실이라니 우습군요. 또 다른 공무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과 중국처럼 큰 소리치다가 도망가려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아직 발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차관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메드 교수, 당신은 이미 2번이나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자 아니었소. 이번에도 실패하면 책임질 건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 박사가 먼저 답했습니다.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3개월 내에 무병씨 감자 생산에 실패하면 투입된 비용 전액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전액 부담이라고요? 네, 그게 저희의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탁 덮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최소한으로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도 제한적일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전력 지원도 제대로 안 해준다는데요.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아야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달 후 첫 번째 온실이 완성됐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면적은 고작 200제곱미터, 장비도 최소한으로만 갖췄습니다. 하지만 김성훈 박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작지만 효율적입니다. 관리하기도 쉽고요. 첫 번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씨감자 묘를 수경재배 시스템에 심었습니다. 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제리 맞춤형 영양액을 투입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순조로웠습니다. 묘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열흘째 되는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묘들의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박사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영양액 배합비는 완벽했는데 그는 밤새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수의 염도가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겨울에 측정한 데이터와 지금 여름 데이터가 다릅니다. 염도가 거의 2배 올라갔어요. 사하라 사막 인근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건기와 우기에 따라 지하수 성분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 박사는 영양액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묘들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주일 만에 전체 묘의 80%가 시들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도 역시 실패했다더라. 동아시아 애들은 다 똑같아. 농업부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관보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뭘 했습니까? 또 실패 아닙니까? 김성훈 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는 됐고 이제 그만 철수 준비하시죠. 아직 계약 기간이 2달 남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실패했잖아요. 한 번 더 시도하겠습니다. 이번엔 계절 변화까지 고려한 새로운 배합비를 개발했습니다. 차관보는 비웃었습니다. 또요? 몇 번을 실패할 겁니까? 성공할 때까지입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한 달 후 정부가 전력 공급을 중단한 것입니다. 예산 낭비를 막으라는 장관님 지시입니다. 통보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온실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환풍기도 냉각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그대로 온실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순식간에 50도를 넘어섰습니다. 2번째 실험용으로 준비한 묘들이 하루 만에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김성훈 박사는 무릎을 꿇고 죽은 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절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자신했는데. 그날 저녁 한국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 명령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김 박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박사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다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폐허가 된 온실에서 2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끝인가 싶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도 실패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짐을 싸는 한국팀의 모습을 지켜보는 건 고통스러웠습니다. 김성훈 박사와 동료들은 묵묵히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공항행 비행기표는
이틀 후로 예약돼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실패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인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내 파티마였습니다. 여보, 카림이 오늘 학교에서 또 맞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도 실패했다고 애들이 놀렸대요. 국가 망신시킨 아버지라고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성훈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잠깐 시간 되시겠습니까?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철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본부에서 돌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 기간이 3주 남았습니다. 김 박사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화학 분석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알제리 지하수에 포함된 특정 미네랄이 우리 영양액과 반응해서 침전물을 만듭니다. 계절별 염도 변화까지 고려한 새로운 배합비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온실을 가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김성훈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8만 달러입니다. 중고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구입하기엔 충분합니다. 미쳤습니까? 당신 집을 담보로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국전쟁 때 감자로 목숨을 부지하셨습니다. 감자 한 개가 우리 가족을 살렸죠. 그래서 저는 감자 연구자가 됐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자는 저에게 단순한 작물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희망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오직 신념 하나로. 김 박사님, 도와주시겠습니까, 교수님?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 조국의 문제인데 외국인이 자기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서 해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저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제 퇴직금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3만 달러 정도 됩니다. 쓰십시오. 김성훈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나라 문제입니다. 당연히 제가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십시오. 함께 합시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 은밀하게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철수 준비 중이라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마지막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중고 태양광 패널 20장이 도착했습니다. 김 박사와 저는 밤마다 온실 지붕에 올라가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에 띄니까 해가 진 후에만 작업했습니다. 사막의 밤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나사를 조이고 배선을 연결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조금만 더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이 정도면 됩니까? 완벽합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의 열정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2주일 만에 태양광 시스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온실에 다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고 냉각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됐습니다. 전력 공급 성공입니다. 김 박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웃어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새로 개발한 영양액을 준비했습니다. 알제리 지하수의 계절별 변화까지 모두 고려한 특별한 배합비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오직 알제리만을 위한 공식이었습니다. 김성훈 박사는 영양액을 조제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알제리 전용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자신들의 것을 우리에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위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묘를 심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무병씨 감자 품종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경 재배 시스템에 배치했습니다. 잘 자라거라. 제발 부탁이다. 그가 묘에게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마치 자식에게 말하듯이. 첫날 밤 저희는 온실에서 잤습니다.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박사는 2시간마다 온도와 습도를 체크했습니다. 영양액 농도도 계속 측정했습니다. 교수님 좀 주무시죠? 제가 지킬게요. 아닙니다. 함께 지킵시다. 둘은 번갈아가며 묘들을 관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묘들은 건강했습니다. 잎이 선명한 녹색을 유지했고 줄기도 튼튼했습니다. 2주일째 뿌리가 힘차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액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김 박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3주째 작은 감자 알맹이가 뿌리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구슬만한 크기였지만 분명한 씨감자였습니다. 보이십니까, 교수님? 저기. 김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하라 사막 끝자락에서 죽음의 땅이라 불리던 이곳에서 감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4주째. 감자 알맹이가 엄지손가락만큼 자랐습니다. 개수도 늘어났습니다. 한 포기당 15개에서 20개까지. 김성훈 박사는 매일 밤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성장 속도, 크기, 개수, 건강 상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징후도 전혀 없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교수님. 김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학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심은 지 3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해가 뜨기 전에 온실로 갔습니다. 김성훈 박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뿌리에 주렁주렁 매달린 씨감자들. 크기가 균일하고 모양이 완벽했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17개. 김 박사는 다음 포기를 수확했습니다. 21개. 세 번째 포기. 19개. 총 10포기를 수확했습니다. 최종 개수는 187개. 모두 무병 씨감자였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률 0%.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감자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매끄럽고 단단했습니다.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김성훈 박사도 울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사막의 아침 햇살이 온실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187개의 씨감자가 반짝였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피어난 생명이었습니다. 절망 끝에서 만난 희망이었습니다. 씨감자를 수확한 다음 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성공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할까요? 정부는 이미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농업부 차관보는 한국팀이 철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훈 박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면 안 됩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공했지 않습니까? 187개로는 부족합니다. 재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과학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반복 가능성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20포기를 심었습니다. 같은 영양에 같은 조건으로.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 동료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메드, 자네 요즘 매일 밤 어디 가나? 그냥 산책합니다. 산책을 사막까지 가서 해? 수상한데. 동료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드가 또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한국인들이 아직 안 떠났다고. 결국 한 달 후 농업부에서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아메드 교수, 한국팀이 철수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공무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연구입니다. 어떤 연구요? 씨감자 재배 연구입니다. 정부 승인 없이요?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공무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안내하십시오. 저는 김성훈 박사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정부 조사관이 옵니다. 어떻게 하죠? 보여드립시다.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틀 후 조사관이 온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태양광 패널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체 전력 공급 시스템입니다. 누가 허가했습니까?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설치했습니다. 조사관은 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경 재배 시스템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0포기의 감자묘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뿌리에는 씨감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조사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성훈 박사가 한 포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23개의 씨감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한 형태였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결과입니다. 김 박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감염률 0%입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씨감자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알제리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지하수 성분을 분석해서 전용 영양액을 개발했습니다. 조사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보님, 긴급히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성공했습니다. 씨감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틀 후 농업부 차관보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지난번 회의에서 한국팀을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직접 봐야 믿겠습니다. 온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관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은 듯했습니다. 초록색 잎이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수경재배 용기 속으로 하얀 뿌리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매달린 수많은 씨감자들. 이게 정말 여기서 자란 겁니까? 차관보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투였습니다. 김성훈 박사가 한 포기를 수확해 보였습니다. 25개. 모두 크기가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차관보는 씨감자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로군요. 사막에서 감자가 자랐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중국이 10억 달러 쓰고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습니다. 차관보는 김성훈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들을 의심했습니다. 김 박사는 당황하며 그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심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닙니다. 차관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부 지원도 없이 전력 공급도 끊긴 상황에서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방해했죠.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메드 교수, 당신이 옳았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차관보는 즉시 농업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관은 다음 날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장관은 내각 회의에서 이 성공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알제리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예산 편성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팀에게 정식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하십시오.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배정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십시오. 정부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철수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직접 김성훈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메드 교수를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로 임명해 주십시오. 장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부 내에서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단호했습니다. 교수님 없이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메드 교수를 복직시키고 공동 책임자로 임명하겠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배신자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국가 프로젝트 책임자가 된다니. 김성훈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교수님. 박사님,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정부로부터 공식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연구소에서도 복직 통보가 왔습니다. 부장직도 회복됐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저를 피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모여들고 실패하면 떠나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중요한 건 진짜 동료가 누군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김성훈 박사. 그는 제가 실패했을 때도 함께했습니다. 진짜 동료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정부는 30억 달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전 중국 프로젝트의 3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김성훈 박사는 신중했습니다. 한꺼번에 크게 확장하면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의 조언에 따라 1차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온실 5동 추가 건설, 연간 5만 개의 시감자 생산체계 구축, 현지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치밀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석 달 후 5개 온실이 완공됐습니다. 모두 태양광 자가발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정부가 전력을 끊었던 경험 때문에 김 박사가 고집한 부분이었습니다.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독립적인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첫 해 목표는 5만 개였지만 실제 생산량은 6만 3천 개를 넘었습니다. 한 포기당 평균 22개. 바이러스 감염률은 여전히 0%. 품질은 유럽산보다 우수했습니다. 농업부는 흥분했습니다. 이 속도면 3년 내에 자급 가능합니다. 장관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성훈 박사는 처음부터 기술 이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 있을 순 없습니다. 알제리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20명의 알제리 청년들을 선발해 집중 교육했습니다. 수경재배 원리부터 영양액 조제, 병해충 관리까지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교육생 중에는 24살 청년 유세프가 있었습니다. 농업대학을 막 졸업한 그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박사님, 이 영양액 배합비를 다른 작물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토마토나 오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김 박사는 유세프의 질문에 언제나 성실히 답했습니다. 때로는 질문이 끝나지 않아 밤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6개월 후 유세프는 혼자서 온실 하나를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양액 조제도, 온도 관리도, 수확 시기 판단도 완벽했습니다. 교수님, 유세프가 제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배 132년 동안 빼앗겼던 기술 자립, 이제야 진정한 독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2년째 되는 해, 생산량은 12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온실도 12동으로 확대됐습니다. 알제리 전역에서 농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한국식 감자를 우리도 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알제리 농민을 위한 것입니다. 시감자를 공급받은 농민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수확량이 30% 늘었습니다. 병충해가 거의 없어요. 이전보다 크기도 균일하고 품질도 좋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시감자라는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농민들은 이를 코리안 시드라고 불렀습니다.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수입 시감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자 유럽 업체들이 가격을 낮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알제리 농민들은 자국산을 선호했습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땅에서 자란 걸 쓰죠. 한국 기술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경제적 효과도 명확했습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연간 1억 2천만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 2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절약된 외화로 정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부 사막 지역의 학교 5곳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병원도 3곳 증축됐습니다. 시감자 프로젝트가 교육과 의료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업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메드 교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웃 나라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장관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튀니지와 모로코였습니다. 우리 시감자를 수출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출이라고요? 우리가요? 맞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량 수입하던 우리가 이제 수출국이 됐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김성훈 박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수출까지. 김 박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해내신 겁니다. 저는 도왔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첫 수출은 3개월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튀니지로 씨감자 5,000개가 수출됐습니다. 알제리 농업 역사상 첫 감자 씨앗 수출이었습니다. 공항 화물 터미널에서 출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관과 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알제리가 식량 주권을 회복하고 나아가 이웃을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화물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메이드 인 알제리아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것들이 다른 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김성훈 박사와 단둘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사님, 언제까지 알제리에 계실 계획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세프와 다른 기술자들이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요. 그게 언제쯤일까요? 아마도 1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든 동료와 헤어져야 한다니. 박사님이 떠나시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별이 목표 아닙니까?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필요 없어지는 게 성공의 증거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정한 기술 이전은 가르친 사람이 떠나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말 생산량은 18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알제리 씨감자 자급률은 75%를 넘어섰습니다. 목표했던 수치를 1년 앞당겨 달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감사 만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한국과 알제리의 우정에 건배합니다. 대통령이 잔을 들었습니다. 특히 김성훈 박사님과 아메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찬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김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으면서까지 우리를 도왔습니다. 명예나 돈을 바라지 않고 오직 신념으로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생산량은 계속 증가했고 기술자들은 성장했습니다. 알제리 씨감자 산업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년째 되는 해 봄이었습니다. 이상 기후가 발생했습니다. 우기가 2달이나 일찍 시작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사하라 인근을 강타했습니다. 지하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고 수질이 변했습니다. 교수님, 큰일입니다. 유세프가 급히 연구실로 뛰어왔습니다. 3번 온실 묘들이 이상합니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온실 안 묘들의 잎이 노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뿌리도 갈색으로 변색됐습니다. 영양액 농도를 확인했습니까? 네, 정상입니다. 하지만 묘들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김성훈 박사가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pH가 7에서 9로 급상승했습니다. 미네랄 농도도 2배 이상 올랐고요. 폭우로 인해 지하 안반층의 광물질이 용출된 것이었습니다. 기존 영양액 배합비로는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배합비가 필요합니다. 빨리 개발해야 합니다. 김 박사는 즉시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심은 묘들은 날마다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전부 폐기해야 했습니다. 김 박사는 밤낮 없이 실험했습니다. 수십 가지 배합비를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pH 조절은 됐지만 미네랄 균형이 안 맞았습니다. 미네랄을 맞추면 침전물이 생겼습니다. 안 됩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김 박사는 좌절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온실들도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번, 7번, 9번 온실까지 총 4개 온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올해 생산 목표의 40%가 위기였습니다. 농업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3년간 잘 되다가 갑자기 왜 이럽니까? 차관보가 따졌습니다. 이상 기후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제가 설명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변수?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긴다는 겁니까? 기후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대응 방안을 개발하는 수밖에. 대응이요? 지금 당장 묘들이 죽어가는데 대응은 무슨?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프로젝트 중단까지 거론했습니다. 역시 외국 기술은 믿을 수 없어요. 처음엔 잘 되는 척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3년 전 일본과 중국 실패 때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성훈 박사를 변호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입니다. 박사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냉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김 박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제게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박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김 박사는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더욱 미친 듯이 실험에 매달렸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잠도 서너 시간만 잤습니다. 저도 도우려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 박사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입원을 권고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더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다음 날 아침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묘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는 다시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이러다 당신이 죽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당신 몸이 먼저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김성훈 박사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알제리는 다시 외국 기술을 불신하게 될 겁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겠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도움받았듯이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믿어서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믿음을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위해, 남의 나라 사람들을 위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끝까지. 둘은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도왔습니다. 화학 지식은 부족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했습니다. 샘플 준비, 데이터 기록, 장비 세척. 밤새 함께 일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새벽 4시. 김성훈 박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됐습니다. 이거예요. 그는 새로운 배합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킬레이트제를 추가했습니다. 미네랄을 안정화시키는 물질이에요. 효과가 있습니까? 테스트 결과 완벽합니다. pH도 안정되고 침전물도 없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즉시 온실에 새 영양액을 투입했습니다. 기적처럼 묘들이 반응했습니다. 이틀 만에 잎 색깔이 돌아왔습니다. 뿌리도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 4개 온실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농업부에 보고하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차관보마저 감탄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군요. 하지만 김성훈 박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매뉴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뉴얼요? 네. 앞으로도 기후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표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200페이지짜리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수질 변화 대응 가이드, 비상 상황 체크리스트, 계절별 영양액 조정 방법,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을 유세프와 다른 기술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유세프는 매뉴얼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사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 프로젝트는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4년째 되는 해에 생산량은 25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알제리 씨감자 자급률은 마침내 90%를 넘어섰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기념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 박사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언제쯤이십니까? 3달 후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때 떠나려 합니다. 연장은 안 하시렵니까?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유세프와 다른 기술자들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제리 팀은 이미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도, 생산 관리도, 심지어 신규 기술자 교육까지. 한국 팀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공의 증거입니다. 김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도 되는 상태. 그게 진정한 기술 이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알제 국제공항 출국장. 수백 명의 사람들이 김성훈 박사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농업부 장관, 연구소 직원들, 교육받은 기술자들, 심지어 시감자를 공급받았던 농민들까지. 박사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한 농민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계시니 걱정 안 됩니다. 김 박사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습니다. 유세프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제 인생의 스승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배운 겁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마주했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김성훈 박사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교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꼭 다시 만나요. 물론입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김 박사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돌아서서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망의 폐허에서 만난 한국인, 집을 담보로 잡고 우리를 도운 은인, 밤새 실험하며 해법을 찾던 동료,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유세프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김 박사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유세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다른 나라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도움을 받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려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시작합시다. 그날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알제리가 이웃 나라들을 돕는 프로그램. 튀니지, 모로코, 리비아에서 기술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유세프가 직접 교육을 맡았습니다. 김성훈 박사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인내심 있게, 성실하게. 6개월 후 튀니지의 첫 번째 온실이 완공됐습니다. 알제리 기술로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유세프와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정말 알제리 기술입니까? 튀니지 농업부 장관이 놀라워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여러분도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우리를 도왔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튀니지 프로젝트도 성공했습니다. 첫 해에 3만 개 생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네갈, 말리, 니제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알제리의 기적을 우리도 만들고 싶습니다.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5년째 되는 해에 알제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시감자 완전 자급 달성. 더 이상 유럽에서 한 알도 수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펩스 32년 식민 지배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식량 독립을 이룬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기념사를 낭독했습니다. 오늘은 알제리 농업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사막도 생명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국영방송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사막을 이긴 기적이었습니다. 폐허였던 온실에서 시작해 지금의 성공까지 모든 과정이 담겼습니다. 김성훈 박사의 인터뷰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시감자를 수확했을 때입니다. 아메드 교수님과 함께 울었죠. 화면 속 김 박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다큐멘터리를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이 어제 일 같았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연간 1억 8천만 달러 절약, 5년간 총 6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 한국이 투입한 예산은 200만 달러, 투자 대비 300배의 수익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메드 교수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삽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카림의 변화가 기뻤습니다. 이제 18이 된 카림은 농업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카림이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살린 영웅이에요. 한때 학교에서 놀림받던 아이가 이제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내 파티마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우울증은 사라졌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저녁 식탁에서 파티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김성훈 박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사막에서 피운 희망, 알제리 시감자 프로젝트 이야기였습니다. 김 박사가 직접 쓴 책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헌정사가 있었습니다. 아메드 벤살라 교수에게 당신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김성훈, 책을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간의 여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절망과 희망, 실패와 성공, 좌절과 감격,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책 마지막 장에는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씨감자를 수확하던 날, 김 박사와 제가 서로를 껴안고 우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 송을 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막을 이긴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알제리 씨감자 산업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연간 35만 개를 생산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출도 확대돼 북아프리카 5개국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유세프는 연구소 부소장이 됐습니다. 27의 나이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교수님, 새로운 품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유세프가 신이 나서 보고했습니다.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20% 더 많습니다. 잘했습니다. 김 박사님께 보고해 드려야겠군요. 네, 이미 이메일로 알려드렸습니다. 유세프는 여전히 김성훈 박사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멘토와 제자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업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알제리 씨감자 프로젝트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답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그리고 김성훈 박사님도 함께 오신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 박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2달 후 이탈리아 로마. 유엔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80개국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성훈 박사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박사님은요? 잘 지냈습니다. 교수님 얼굴 보니 반갑네요. 우리는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동 발표였습니다. 사막에서 피운 기적, 알제리 씨감자 자급 프로젝트. 제가 먼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실패, 절망에 빠진 알제리, 그리고 한국의 등장.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김성훈 박사가 기술적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맞춤형 영양액 개발, 태양광 자가발전 시스템, 위기 대응 매뉴얼, 모든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저희는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기술이 필요한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프리카 한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저와 김 박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먼저 답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김 박사님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동료로 봤습니다. 김 박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드 교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사진은 다음 날 국제농업저널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세계 식량 안보 공로상 수상자는 김성훈 박사와 저였습니다. 무대에 함께 올라 상패를 받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축사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은 증명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협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상패를 들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유세프를 비롯한 알제리 기술자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구진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김성훈 박사와 단둘이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로마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유세프와 함께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박사님은요? 저도 비슷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우정의 건배,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의 건배. 잔을 비우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알제리에서 배운 게 많습니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 그는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 어머니가 감자로 살아남으셨을 때 누군가 그 감자를 나눠주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이었죠. 김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알제리에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가족의 은인이고 조국의 은인입니다. 과찬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을 담보로 잡고 우리를 도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진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로마의 밤하늘 아래서 한국인과 알제리인, 두 나라, 두 문화, 두 언어, 하지만 하나의 마음.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헤어졌습니다. 김 박사는 서울로, 저는 알제로. 언제 또 봅시다. 꼭 그러죠.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알제리로 돌아온 저는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성훈 박사가 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첫 시감자를 수확하며 우는 우리의 모습. 사진 아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막을 이긴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저는 새로운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록을 남기려 합니다. 어떻게 불가능이 가능이 됐는지, 어떻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진심으로 도왔는지. 창밖으로 온실들이 보였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지붕들, 그 안에서 수많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죽음의 땅이라 불렸던 곳에서 이제는 생명의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알제리에서 튀니지로, 모로코에서 세네갈로, 아프리카 전역으로, 언젠가는 세계 곳곳으로 김성훈 박사가 심어준 씨앗은 계속 자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술 이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한류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서, 카메라 없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류.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여정을, 한국과 알제리가 함께 만든 기적을. 한때 죽음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땅. 온실 안에서 수만 개의 시감자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감자는 다시 수백만 개의 감자가 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배를 채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으면서까지 남을 도우려 했던 사람, 김성훈 박사. 영원한 제 동료, 영원한 알제리의 은인.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은 단지 경제 대국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세계를 돕는 나라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